천억 원을 벌었다. 카예행 골침 양토모 안오행루 양기수 인사 올립니다. 2026년 7월 24일 아침 몇 시야? 7시 2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 여유가 있어요. 오늘 인천 들어갑니다. 어제 천안 두정역에 내렸는데 거의 왕복 5시간 걸리더라고. 미쳤지. 뭐 부산도 당일치기 가능하겠어 이러다가. 진짜 어제 천안 더웠어요. 비가 중간에 한두 번 내렸고 와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이 땀이 이제 이마에서 내려 눈을 찔러가지고 너무 더워서 뭐 국민은행 뭐 360 걸어가서 들었는데 기별도 안 와. 에어컨 틀어놨어도. 진짜. 그리고 그렇게 땀을 흘리고 이제 전철을 탔습니다. 한 2시간 정도 타고 오는 것 같아요. 전철만. 급행 타면 좀 빠른데 이제 낮에는 급행이 별로 없어요. 출퇴근 시간에 급행이 몰려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어제 배웠네. 땀이 식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세니까 전철은. 2시간 가까이 앉아 있으니까 추운 거예요. 그 춥죠 당연히. 그냥 더웠다 식을 때 이제 위험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제 출입문 쪽에 앉았어요. 출입문 열릴 때 더운 바람이 훅 들어와하고 얼굴 갖다 대고 나중에 추워서. 진짜 장시간 전철을 타시면은 출입문 쪽에 앉으세요. 열릴 때 더운 바람 확 들어오면 이렇게 되더라고. 사실 그래요. 지금 현재 상태가 잘 안 풀리고 정체돼 있어가지고 그냥 합니다. 그냥 사실 좀 위험해요. 사실은 나이도 있고 이렇게 더울 수가 없어. 앞으로는 굉장히 이보다 더 더울 수 없다. 이보다 더 추울 수 없다. 작년 겨울에도 지난 겨울에 저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인천 어디 갔는데 전철역인데 허벌판인 거야. 와 이러다 얼어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벌써 이렇게 떠 죽겠다. 너 죽겠다 소리. 저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더워요. 어제 우리 조항민 중에 한 분이 보내주신 글인데 사람들은 그때라고 지나버린 후회스러운 말을 자주 한다. 그때 참았더라면, 그때 잘했더라면,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조심했더라면. 훗날에서 보면은 지금 오늘이 바로 그때가 될 텐데 오늘은 아무렇게나 보내면서 어리석게도 자꾸 그때만 찾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하고 제가 캡처해 놓은 겁니다. 빈 깡통 흔들어도 소리 안 납니다. 꽉 찬 깡통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요. 그죠? 소리가 나는 깡통은 속에 무엇인가 조금 이만큼 들어있는 그런 깡통이 소리가 난다 이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거나 많이 아는 사람은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모르는 자도 몰라서 말하지 않는다. 이게 무엇을 조금 아는 사람이 항상 시끄럽다. 저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갖고 캡처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무 좋은 글 같아서. 쇼펜하우어 책을 한번 봅니다. 인간은 모두 다르기에 누구에게나 통하는 법칙 같은 건 없다. 제가 아침에 시다르타 충코의 철학을 계속 연속 재생으로 틀어놨어요.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언어의 환상이란 얘기 나옵니다. 언어의 환상. 말로 스승한테 말로 전달받아서 깨닫는 건 한계가 있다.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다. 이게 뭐 이거죠. 언어 50%,
말로 전수받는 거 50%, 내가 삶에서 경험하면서 깨닫는 거 50%. 계속 충코의 철학을 듣습니다. 시다르타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들어요. 그러면 새로운 또 뭔가 느낌이 새로 다가옵니다. 반복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반복하는 게 접니다.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말이 길어지면은 없던 잘못도 생긴다. 좋을지 더 좋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라.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이 웃고 있어. 아니면 내가 웃고 있어.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저 양기수 같은 경우는 그 더운 극한 어제같이 더울 때도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마음에 평온이 와요. 당황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머물 여유가 찰나는 머물겠지. 찰나입니다. 찰나. 바로 그냥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가 돼요. 그게 전부 같아 사실은. 일체 유심조.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속 태도는 내가 정할 수 있다. 어차피 더운 거, 어차피 추운 거, 그렇죠? 그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럴 때일수록 평정심을 가지고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를 말하면은 평정심이 찾아와요.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내가 날씨를 바꿀 수 없어. 그리고 더워서 정말 위험하다고 했죠. 죽을 수도 있어. 인간은 한번 언젠가 죽습니다. 필멸성이에요. 죽음이란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가는 코스인데 그걸 무서울 이유가 없고, 뭐든지 무서워하면 안 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신을 믿어요. 그죠?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세요. 그죠? 확실히 믿어야 돼요. 어설프게 믿으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죄책감만 더 늘어나 불편해집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세요. 신과의 의리를 지키시라 이거예요. 저는 최고의 덕목을 의리라고 봅니다. 어제 무슨 카톡이 하나 왔어요. 보니까 20대 때 명동에서, 남산동이죠, 남산 밑에 그 직장 생활할 때 그 선배들이 보냈더라고. 4명이 뭐 자기들이 어디 놀러 갔나 봐요. 하고 저 보냈길래 제가 뭐 이런 식으로 한 글자씩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고 왜 웃냐고 그러더라고. 그럼 웃지, 내가 울어.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잘 나갈 때는 제가 한 100만 원 가까이 제가 쏘았습니다. 잘 나갈 때니까. 근데 이번에는 저를 안 불렀더라고요. 뭐 서운하지도 않아요. 그냥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 자본주의에서 뭐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경우의 수를 있겠지만은 그냥 기분 좋진 않았어요. 이런 경험도 있구나. 그리고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모든 사람하고 친구가 되려는 건 정신병자입니다. 모든 사람하고 인연 다 될 수 없어요. 인연이 끝난 인연이 있고 또 새로 찾아오는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부천역에 내리면 코스가 있어요. 퇴근길 코스가. 뭐 지하상가 아는 누님 만나서 좋아요 누르고, 또 2층 호프집 가서 누르고, 모퉁이 냉삼 누르고, 이제 빛나 와서 이제 빛나에서 잠깐 앉아요. 편하게 앉아서 담소 나누고 바로 들어옵니다. 제가 조회수가 한 50이면 좋아요가 어떤 때는 30 나올 때도 있어요. 거의 60%. 이거 말도 안 되는 좋아요. 그렇죠. 전화번호는 8,000명이지만 실제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뭐 한 20명 되나요? 그죠? 근데 지우진 않아요. 왜 안 지우냐면은 제가 옛날에 한번 지워서 후회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이제 저를 도와주신 분이 애터미에서, 애터미도 제가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애터미 할 때는 그분이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제가 1533 대리운전 탁송하고 있잖아요. 있을 때는 그분이 저한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전화번호 삭제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재행무상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써놨지? 재행무상.
변합니다. 변해요. 제 상황이 변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그 사람이 도움이 되고 서로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양토목, 양귀수에게 토달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저도 도 안 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재행무상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 사람이 서로 나도 그 사람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인간성 더럽지 않으면은 만남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500통, 1000통 글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제 답장이 2개가 왔더라고요. 잘 답장을 안 하시는 분들인데 몇 년 만에 온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하다고. 항상 좋은 글 보내주셔서. 지금은 이제 문자 보내지 마세요는 거의 그런 글은 잘 안 옵니다. 초창기 때는 왔는데 그럼 바로 그런 글 오면은 부자 되세요. 예, 부자 되세요 하고 전화번호 삭제합니다. 그렇죠. 다 인연이 그러니까. 자빠져 TV라고 해서 인천에 애니카 우연히 유튜브를 뭔 얘기다 유튜브가 나왔는데 그분 구독자 수가 2만 명이 더 저보다 한 20배 되더라고요. 제가 약속을 했어요. 10명 정도 구독자 제가 추가시켜 드리겠다고. 어제까지 7분인가 8분 추가했어요. 이틀 만에. 그게 기뻐요.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는 게 참 저는 기분 좋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타인에게 뭔가 도움이 됐을 때 우리는 웃을 수 있고 뭔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말이 길어졌습니다. 울금 먹여야 돼. 아침에 참외 남은 거 먹었습니다. 우리 빛나누님이 며칠 전에 주신 거 남은 거 이제 마저 먹었어요. 자, 책을 읽었죠. 울금 먹었으면은 백년근 산삼을 먹는 겁니다. 자, 백년근 산삼을 먹어보겠습니다. 난 가위를 준비해서 저는 진짜 어제도 울금을 3번 먹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와, 진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확신을 가지고 몸에 보호된다고 하니까 진짜 보호되는 것 같아요. 담배 피지 술 드시지 그 땀 흘려도 울금을 3번 먹으니까 그리고 독서를 하니까 버티는 거예요. 울금으로 몸을 챙기고 독서로 마음을 챙기니까 버텨납니다. 몸과 마음을 다 챙기는 거예요. 정말 저는 스트레스가 머물 시간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이 최고의 법칙입니다. 그냥 바로 어떤 불쾌한 일이 생기면은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아, 세옹지마 좋은 일 생기려고 100% 확신을 하고 100% 믿어요. 또 100% 그렇게 됩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가 맞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천안을 갔잖아요. 천안을 가서 밥을 먹여야 돼요. 아침에 이제 컵라면 살짝 먹었거든요. 11시, 12시에 밥을 먹여야 되는데 1시까지 밥을 못 먹었어요. 배고프죠. 땀은 그렇게 흘리는데. 왜냐면 이제 식당 점심시간 걸려가지고 손님 많으면 못 들어가요. 왜냐면 제가 미안해서. 혼자 자리 차지하는 게 미안해서 실제로. 어떤 데는 손님이 아예 없고 아예 없는 데도 잘 안 갑니다. 어떤 데는 좀 많고. 그래서 제가 그냥 나올 때까지 걸어봤어요. 정 없으면 그냥 편의점에서 먹겠다 생각하고. 근데 훈이네라고 써있더라고. 골목이에요. 근데 간판이 포장마차 비슷한데 들깨 칼국수가 딱 보이더라고 메뉴에. 그래서 들깨 칼국수 먹고 싶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딱 사장님 얼굴을 보니까 기분이 괜찮았어요. 나중에 나이 물어보니까 거의 여성분인데 한 70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외모는 그렇지 않아서 젊어 보였어요. 그리고 느낌이 괜찮았어요. 음식을 좀 잘할 것 같다는 느낌. 반찬 3가지가 나왔어요. 나중에 들깨 칼국수하고 총각김치 먹어봤는데 이건 제가 쇼츠로도 올렸습니다. 맛있어도 너무 맛있는 거야. 배추김치 완전 시골 맛. 그분 고향이 서산이래요. 서산.
제 쇼츠 보시면 그분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가게. 그리고 이제 무 이렇게 자르는 건 생채라고 하나요? 무생채라고 하나요? 그 세 가지가 나왔는데 다 김치죠. 제가 몇십 년 영업 다니면서 반찬 세 가지가 그렇게 다 맛있는 건 처음 봤어요. 감동했습니다. 들깨 칼국수를 먹어서 배불른데 반찬이 남아 있는 거야. 조금씩. 밥 한 공기 더 시켰어요. 그 반찬 싸갈 수도 없잖아. 실제로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먹다가 반찬을 이렇게 조금씩 밀드래. 하고 사장님이 보기 맛이 없어 그러나 했더니 저거 똑같은 거예요. 반찬이 좀 남으니까 이게 후석하게 준 거예요. 맛있는 것을. 남으니까 이제 집에 가져가려고. 그분도 이제 혼자 사는 남자였나 봐요. 나중에 집에서 라면 끓여 먹을 때 먹으려고. 너무 맛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다 먹었고 그 남기고 가자니 아까운 거야. 이 맛있는 김치를 놓고 간다는 게 바로 공감이 되더라고. 진짜 맛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세 가지 다 맛있을 수가 있나. 처음 경험해봤어. 어디 반찬 가면은 한 5가지 나와도 한두 가지 맛있고 나머지 2-3가지는 그냥 곁다리거든 사실은. 근데 거기는 진짜 중에 진짜였어요. 그리고 이제 먹고 나왔어. 한 바퀴 돌고 다시 갔어요 거기를. 왜? 너무 땀을 흘려가지고 물 한 잔 마시려고. 그리고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두정역을 가려고 이제 버스 정류장 기다리니까 25분 기다려야 돼. 그 더운데 땀 뻘뻘 흘리고 1분만 있어도 땀이 납니다. 갖고 한정거장을 걸어가자. 왜냐면 25분 안에 한정거장 충분히 갑니다. 일반 시내에서는. 가니까 또 블랙박스, 광택 뭐 이렇게 한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한 군데 또 방문하고 오니까 한정거장 오니까 10분 남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서 있는데 버스 보고 있는 어떤 남성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어디 가시는데 이렇게 보냐고. 두정역 간다니까 몇 번 타시라고. 그 제가 말이 길어졌어요 그분하고. 저 68년생인데 어떻게 되세요? 뭐 그분은 저보다 좀 어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생각보다 젊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초면에 그냥 68년생이라고 젊어 보이시네요. 저는 저보다 더 어린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헤어지면 끝이야. 근데 초면인데 그거밖에 안 되셨냐고. 외모는 한 70. 이게 뉘앙스가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침묵이 금입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한이 맺혀서 전철한 아줌마 2명 저한테 제가 2분이라고 하는데 2명으로 약간 낮췄습니다. 할아버지한테 가지 마. 저를 가리키면서 할아버지한테 가지 말라고. 제가 치과 다니는 데 가서도 저한테 아버님 소리여도 제가 모아놓고 그래요. 저한테 아버님이라고 말 하지 말라고. 저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라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자주 만날 것 같은 사람한테는 저처럼 말을 해야 돼요. 저 아버님 아닙니다. 웬만하면 그냥 선생님, 대표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절대 다음에 제가 왔을 때 차라리 양기수님 이렇게 부르세요. 더 이상 뒤에 달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뭐 형편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하려고 그래. 진짜 무슨 뭐 한 80 먹은 사람한테는 아버님이 해도 되겠지만은 그 굉장히 민감해요 사실은. 저한테 아버님이랑 뭐 돈이 생겨 밥이 생겨 괜히 사이만 더 멀어지지. 그죠? 생각하고 말합시다. 생각하고. 저 사람이 지금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무엇을 원할까?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 노처녀한테 아줌마라면 좋겠어. 뺨다고 맞지? 잠깐 남은 거 먹여야 돼. 우리가 독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건 다 잔소리예요. 99%가. 웬만하면 말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기수씨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기수씨가 이렇게 할 때 참 내 마음이 기뻐. 기수씨가 저런 그런 행동할 때 난 너무 슬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계속 만날 사람 같으면은 내 호불호를 얘기해버려요. 그냥 어떤 일 할 때는 너무 감사하고 기수씨가 사랑스럽고 멋져 보이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정말 실망감이 크다. 그때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렇게 표현하면 알아듣습니다. 바꾸려고 막 하지 마세요. 잔소리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책을 안 보기 때문에 막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주둥이 닥치고 있으면 되는데 또 말을 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빈 깡통이나 꽉 찬 깡통은 말이 없어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아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더 말이 많아요. 그리고 상처를 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 자기가 잘난 줄 알아. 그 조금 아는 걸 이렇게 깡통 소리 낼 때 듣는 사람은 귀에 피납니다. 귀에 피나. 제가 6, 8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밖에 안 드셨냐고. 귀에 피나죠. 저 사람 뭐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영업 나가서 관찰하는 게 뭐냐면은 책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 책 어디 가서 게 어디더라? 어디 사무실 이런 데 한번 갔을 때 책이 막 있을 때는 감탄합니다. 와, 대박이다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저는 대학을 안 가봤지만은 거의 말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책을 안 봐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말로 사람들한테 귀에 피나게 합니다. 상처를 줘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 다 배웠다 생각해. 나이가 60, 70 되면 자기가 어른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몸은 어른이 됐지. 몸은 노인이 되고. 근데 머릿속은, 지혜는 아예 없어요. 오히려 그냥 없으니까 그걸 알고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가면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를 아니까. 저는 유튜브라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크지 않은 방에 책이 한 100권 정도 있어요. 저는 하도 책을 보면 이렇게 당연하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뭐 줄도 치고 그래야지. 옛날에 알라딘에 한번 팔러 갔더니 안 된대요. 다 거절당했어요. 너무 그 밑줄을 많이 그어놨다고 해서. 책을 깨끗이 본 책만 산다고 하더라고. 그게 말이 돼요. 이 책이 다 중요해. 다 저한테 와닿는 거 아니에요, 내용이. 그죠? 내용이 와닿는 건 당연히 로또 안 맞은 거 책갈피도 쓰고, 당연히 뭐 책을 갖다 팔라고 사는 사람이 있나? 근데 알라딘 가서 보면, 중고서점 가보면 정말 깨끗하더라고. 그 부분은 저하고 이제 맞지 않죠. 저는 심지어 책을 갖다가 이렇게 어디 갔어? 책을 이렇게 찢어서 갖고 다녀요. 제 뚜벅이라 무거우니까. 이게 저기 책 중에서 엑기스만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다 가슴에 와닿지 않거든. 다 내 상황하고 맞지 않고. 그죠? 인간은 누구나 뭐 처한 상황, 환경 뭐 이게 다 다르니까. 끝없이 반복해서 읽어요. 내가 반복해온 게 양귀수입니다. 지금 유튜브 계속 하잖아요. 왜? 웃는 수에 계속 반복해서 웃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아시잖아요. 운전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에 운전의 달인이 됩니다. 반복했더니 어느 순간에 양기수는 항상 웃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웃는 얼굴 다 좋아하지. 인상 쓰는 얼굴은, 아무리 예쁜 사람도 짜증날 때 얼굴은 밥맛입니다. 정말 미워요. 근데 웃어버리면 정말 예쁩니다. 그죠? 그리고 당연히 웃으면 복이 온다. 우리 진부한 이야기 속에 다 진리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아준다. 말 한마디가 1000억 원을 벌어준다.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어제 제가 이제 고 대표하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 형편이 그러니까 다음에 만나자니까 굳이 만나자는 거예요. 만났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계속 저를 까대는 사람이 고 대표예요. 근데 그게 참 재밌어요. 저를 계속 흉보는데, 비난하는데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겠죠. 재미없고 기분 나쁘지 않아요. 계속 저를 막 까대 뭐 잘못했다 잘했다는 게 없어요. 웬만한 책 가져가도 그냥 딱 자기가 보고 쓰레기래. 괜찮은 태도예요. 괜찮습니다. 농반 진반으로 하는 얘기니까 괜찮아요. 빼먹은 거 없나? 춘코의 철학 보면은 시타르타에다 이게 시타르타를 치든 춘코의 철학을 치든 나옵니다. 그 17분짜리 강의인데 한번 반복해서 계속 들어보세요. 좋고 고독한 낭독회 총균세 엊그저께 보니까 소유요 발음하기도 힘들어 장자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우리가 진짜 이 강의는 드려야 된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2시간 09분 42초인가 3초짜리 있어요. 그러니까 틀어놓고 일 보세요. 그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만 들어도 대화하는데 수준이 팍 올라갑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다 알려주고 있어요. 2시간 09분 지루하지 않. 제가 거짓말 좀 못해서 한 수백 번을 들었어요. 그래도 더 반복을 해야 돼요. 요즘에 안 듣고 있어요. 다른 게 또 나오니 그러다가 또 그게 이제 생각날 때가 있어요. 자, 제가 그랬잖아. 땡기는 것만 하세요. 몸이 땡기는 거. 굳이 내가 막 어거지로 배우려면 그거 안 돼요. 그럴 또 이제 데일 카네기 관계론이 듣고 싶을 때가 옵니다. 그럼 그때 들으면 돼요. 저 그랬잖아요. 이 책 샀지만 제가 그냥 딱 펴서 읽고 싶은 것만 읽어요. 뭐 처음부터 읽어야 이거 피곤합니다. 그죠? 땡길 때 편하게 삽시다. 편하게. 오늘은 인천에 들어갑니다. 인천 들어가서 비가 뭐 아까 보니까 뭐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참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뚜벅이라서 그리고 일할 때 우산이 있느냐 없느냐 우산 안 받으면 좀 수월하죠. 그리고 꼭 물 챙겨가야 돼. 물 챙겨가야 됩니다. 워런 버핏이 돈을 많이 번 이유 중에 하나가 운으로 자산을 쌓은 비결로 운을 꼽았다. 운이 뭐예요? 운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은 내가 누구한테 운을 주고 싶어. 내가 운을 주는 사람이야. 왜? 웃는 사람, 말 예쁘게 하는 사람, 잔소리 않는 사람. 그죠? 이게 내가 지금 현재 책을 안 읽고 있어. 그러면은 웬만하면 말 안 듣는 게 좋습니다. 듣는 게 좋아요, 사실. 그죠? 다 잔소리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는 잔소리라고 생각 안 하는데 미치는 거지. 환장합니다, 그게. 내가 독서 안 하면 그냥 내 입에서 나온 얘기는 다 잔소리라고 생각하세요. 남자가 이게 있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 인천 가서 봤는데 남자가 부부예요. 남자가 직장 다니다가 와이프가 이제 뭐 다른 일을 가게를 합니다. 남자가 정년퇴직하고 와이프 가게를 일을 도와주는 걸 제가 우연히 봤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좀 와이프가 남자를 막 부려먹는다. 나이 드신 남자분이 약간 안쓰럽더라고요. 늙어서 남자는 돈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돈이 권력이죠. 그게 없으면 혼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걸 느꼈어요. 만사가 다 스승입니다. 만사. 말이 씨가 되어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이렇게 메모해놨네요. 그 정도로 말이 중요합니다. 반복한 게 떠오릅니다. 그렇죠? 계속 제가 술 마시는 거 반복하니까 저녁만 되면 술 생각나. 또 책을 계속 보니까 또 책이 생각나. 이게 좋은 거 나쁜 걸 계속 하고 반복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참 희한한 게 뭔가 아이디어를 갖다 내가 찾아야 되겠다고 할 때는 안 떠올라요. 머리만 다 복잡합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뭐 엉뚱한 일 하고 있고 그냥 멍하고 있으면 막 찾아오더라고. 웬만하면 뭐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루에 한 줄이라도 읽어야 돼. 뭔가 들어와 있어야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지, 인풋이 없는데 그 좋은 아웃풋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 내가 뭔가 경험한 거, 뭐 직접 간접 경험이 많아야 뭐가 나한테 창의력, 뭐가 새로운 생각이 나오지. 집어넣은 게 매일 똑같아. 새로운 경험도 없고 새로운 책도 없고 새로운 만남도 없는 사람이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는 거의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천안 두정동 처음 가본대요. 어제 매매단지 처음 갔습니다. 진짜 죽을 것 같이 더웠지만은 그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새로운 게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경매장 가다가 그 산길 약간 있더라고요. 언덕배기 길. 막 매미가 우르대는 거야. 매미 쳐다보다가 나무 제가 터치 많이 하거든요. 나무 터치할 때는 개미 있나 조심하고. 어제 무슨 이파리를 갖다가 이렇게 터치해주면서 보고 있는데 요만한 1cm 정도 되는 그 벌레가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벌레 보면 징그러웠는데 지금 뭐 연민이라고 할까 사랑스러워요. 벌레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징그러울 수도 있고 내가 무서울 수가 있어. 위협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왜 벌레라고 그랬지? 왜 나비라고 하고 왜 나비는 예쁘게 보고 벌레는 송충이 같은 것은 왜 지저분하게 누가 그걸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비나 송충이나 뭐가 달라 솔직히 생긴 거? 우리 인간 외모 보고 판단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벌레 생긴 게 희한하면 벌레고 이쁘면 나비고 더 이쁘면 뭐 더 이쁜지 꽃이고 그렇죠. 뭔 얘기라도 까먹었습니다 지금.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느껴요. 그 나무나 나비나 벌레를 보면 나비를 보면 저를 보는 걸 개들의 개들의 뭐 벌레들의 나무님들의 시선이 느껴져요. 날 쳐다보고 있는 게. 그리고 개들이 저를 위협적으로 안 보는 게 느껴집니다. 도망가지 않잖아. 어제 쇼츠 보세요. 안 도망가 애들. 심지어 어제는 뭐 쇼츠 찍고 있는데 벌이 앉았네. 깜짝 놀랐어 사실은. 벌이 앉았다 가더라고. 쏘진 않더라고. 감히 쏠 수가 없지. 감히가 아니라 걔도 아는 거예요. 동물들은 더 압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멸종 않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 인간보다 그게 엄청나게 발달해. 그래서 생존하려니까 그 부분이 발달한 거예요. 위협을 느끼는 그게 아마 제가 느끼기 인간보다 수백 배는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오기 전에 그 동물들이 막 피한다잖아요. 도망간다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이미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죠? 계속 몇천 몇억 년 동안 그걸 갖다 발달시켜 와가지고 그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도박하는 사람입니다. 저 도박 한 30년 했어요. 경험이 제가 안 해봤으면 왜 싫어해? 도박하는 사람은 그 영역이 발달합니다. 어떤 영역? 돈 빌리는 영역. 지금도 제가 그 후유증이 있어요. 빨리 그 잘려야 됩니다. 저는 근데 돈을 빌려서까지는 도박 많이 안 해봤어요. 저는 그때 그 어느 회사의 책임자라서 그걸로 제가 곤욕도 많이 치렀습니다. 뭐 지나간 일이고. 아무튼 도박하는 사람은 돈 빌리는 데는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스토리를 갖다가 아마 영화도 그런 스토리를 못 만들 정도로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영역이 발달한 거예요. 계속 이제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창의력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제가
길게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훈련이거든요. 수행한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길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침에 기가 딸리고 많이 실력이 늘은 것 같아. 창의적인 생각이 대본 없이 하니까 한 15분 정도로 줄일 생각이고, 더 나아지면 이제 5분 정도로 할 생각입니다. 쇼츠보다 약간 길게 기다립니다. 벌써 영상이 한 14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야,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랐네.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구글에서는 10원도 나온 게 없지만은 어마어마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유튜버 해서 일단은 웃는 수행해서 좋고,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깨달음이 많아요. 사실은 너무 감사드려요. 첫째가 웃어. 유튜버는 순간만큼은 제가 제 자신을 보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참 그래요. 선크림 발라 꼭 까먹어. 선크림 안 바르니까, 안 발라가 늙으니까 무슨 70 그거밖에 안 먹었냐고. 처음 본 사람한테 그 말 하고 싶은가. 근데 그 양반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의사가 뭐 놀랬대. 몸이 하도 이렇게 고생해서. 그분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주 말 들어보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학교에서는 안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 졸업하면은 다 배웠다고 생각해서 공부 안 해요. 먹고 사는 일에만 매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60 다 되고 70 될 때 말을 못 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고치려니까 몇십 년 습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황혼이혼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왜? 꼭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인간은 말 귀에 피나거든. 말로 상처 많이 받거든요. 진짜로. 저는 강하니까 그 얘기 들어도 그냥 웃고 말아요. 그리고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니까 신경도 안 쓰지만은, 오히려 난 그 사람한테 연민을 느껴서 불쌍하다. 어떻게 나이가 저거 거의 엇비슷한데 저런 식으로 말할까. 참, 딴 데 가서도 똑같이 말할 텐데 참 왕따 되겠다. 그걸 모르니까 자기는 자른답시고 68년생한테 그거밖에 안 먹었냐고 말을 하지. 내가 뒤끝이 있나? 누군지도 기억도 안 나요, 사실은. 그죠?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유 그렇게 많냐고. 내가 봤을 때는 50도 안 돼 보이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그거밖에 안 먹었냐고. 그럼 내가 둘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삼성전자 회장이야. 둘 중에 한 명을 채용해야 돼. 누굴 채용하겠어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뭐 이 사람이 서울대 나오고 이 사람이 지방대 나왔어도 지방대 나온 사람이 말이 예쁘게 하면 지방대, 거기서 이미 끝난 거라니까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무서운 건, 안타까운 건 그 사람이 몰라요. 그런 사람하고 부부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 거야 아마. 누가 나이 여자든 남자나 황혼이혼 하고 싶겠어요. 지긋지긋한 거야. 젊어서는 먹고 사니라 돈 버니라고 그냥 그걸 참고 그냥 넘어갔어요. 바쁘니까. 근데 살만하니까 한 60, 70 돼서 보니까 같이 붙어있는 시간이 많고 지겨운 거야. 그 말 한마디를 못해요. 진짜 무서운 것은, 또 얘기하지만 모릅니다. 그 사람 몰라. 그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다 동네 어디를 가도 시냇물이 흐르고 공원이 있어요. 그렇죠? 혼자 산책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 헤어질 수 없는 관계라면은 내가 책을 보면 돼요. 둘 중 한 명이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받아주면 됩니다. 아까 같이 그렇잖아요. 인간이라면은 하루를 살다 보면은, 한 달을 살다 보면은 한 번이라도 실수로라도 웃게 돼 있고 뭔가 착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면 그걸 발견해서 그 타이밍에 백허그를 해주든 뽀뽀를 팍팍 하든 돈을 주든 표현을 해야 돼요.
난 결혼 너무 잘했다고. 당신같이 이렇게 해맑게 웃는 사람, 당신같이 이렇게 아내 일을 도와주는 사람은 난 이때 말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바뀝니다. 책에 나온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격하게 반응해야 돼. 격하게. 그냥 아우 여보 고마워 이 정도가 안 돼요. 그냥 껴안아주고. 그게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선행인데 나는 막 하늘만큼 땅만큼 격하게 반응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더웁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요. 그 표현을 못해서 몰라서 못하는 것 뿐이지 본성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누가 잔소리 듣고 싶어요. 격하게 안아주셔야 돼요. 진짜 오버하셔야 돼 이거. 짠! 오늘도 주황미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모든 분들 다 행복한 하루 되셔야지.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카이에이엥 골침 양토모 아노행누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